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 3번을 보시니까,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강의 시간에 수차례 걸쳐가지고 아마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하심에 있어가지고 때로는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배당표 작성할 필요가 없는 물건도 흔해요. 그런데 모든 경매 물건에서 배당표 작성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때로는 봐서 배당표를 작성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물건들이 톡톡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자, 조금 복잡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선 하나 그어가지고, 요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자료 보고, 야, 이게 90년 며칠이지 이렇게 이거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90년 2월 19일에서 또 95년 언제라고 그랬죠? 95년 10월달 언제? 10월 19일. 그 다음에 2001년 9월 15일.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한도 이 날짜 3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 뭐지? 그러니까 근저당권자 등 담보물권, 즉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이 자기네들이 그러한 권리를 그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할 그 당시에, 은행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보자 이겁니다. 은행에서 그 당시에 그 주택을 담보로 잡을 적에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했느냐, 그 공제한 금액이 곧 뭐다, 이게 최우선 변제 금액이다.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뭐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아가는 것이 최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당권 등은 우선 변제권자로서 향후 이 부동산이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경우에 지보다도 먼저 받아간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했느냐, 요건데 그 기준 시점 뭐다, 90년 2월 19일, 그 이전에도 한 2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그건 한 20여 년 전 일이니까 우리 그게 쉽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90년 2월 19일하고 95년 10월 19일 다음에 2001년 9월 15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가 서울이라든지 직할시다, 서울이나 직할시 아니면 또 기타 지역이다 하게 되면은 서울이나 직할시당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700만 원, 요 당시엔 그렇습니다. 요 당시. 그러니까 90년 2월 19일에서요, 95년 10월 19일이 아니고 95년 10월 18일 이 사이에 요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경우 눈으로 보고 툭툭툭 털어버립니다.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자, 90년 2월 19일에서 95년 10월 18일, 요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주택 소재지가 어디지? 서울 또는 직할시다면, 700만 원 먼저 공제해버린대요. 그런데 옵션은 보증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자에 국한시켜서 700만 원 먼저 배당을 해줘버린다는 거. 또 기타 지역은 보증금액이 얼마? 1,500 이하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시고. 또 이제 95년 10월 19일 이후 2001년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요 사이에 저당권 등의 우선 변제권. 제가 저당권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당권 등이니까 저당권 말고 또 다른 어떤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당권 등의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가 이때 성립되었다면 서울, 요때는 아마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1,200만 원. 요게 이제 소위 공제금액이다. 이 공제금액이 뭐지? 이게 최우선 변제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또 기타 지역은 얼마더라? 그러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 얼마? 800만 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공제금액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2001년 9월 15일 이후 현재입니다. 현재 저당권 등의 이런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설정 내지 성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설정 또는 성립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자료에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더라 했을 경우에는 그 주택이 경매가 되었다 이거지. 누가 경매 신청했냐?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이 저당권자가 만약에 그 이전에 저당권은 설정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저당권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런데 주택 소재지가 어디지? 서울이더래. 그 서울은 뭐다 이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 내에 포함이 됩니다. 이야, 그래? 그럼 너 보증금 얼마? 4천만 원 이하인지 얼마 받았는데? 1,600만 원. 결국은 뭐다? 이 저당권자가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더라 했을 경우는 서울 지역에다가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하지? 1,600씩 공제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광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지 얼마? 1,400. 광역시 하니까 우리나라는 광역시가 6개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인천, 대전, 대구, 또 어디입니까? 울산, 부산, 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들어간다 하더라?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 억제 권역 내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내 소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쪽으로 올라가서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지 얼마? 1,600에 대해서 먼저 누구보다도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먼저 가져가 버려. 이게 최우선 변제란 말이죠. 그리고 광역시는 광역시인데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옹진군 또는 뭡니까 저 울산광역시 그 울주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광역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군은 어디로 밑에 기타 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1,200만 원에 대해서 요 1,200이다, 1,400이다, 1,600이다. 요 금액을 우리가 일단 배당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액을 먼저 소위 꼭지를 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배당표 작성한다는 게 배당 순위가 1순위가 최우선 변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순위가 뭡니까? 2순위는 뭐다? 이제 우선 변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자는 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대,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 있대. 그거 맨날 알아봤자 아무리 쓸모가 없어요. 이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나 임차인들이 자, 주거용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과연 제가 얼마를 배당받아갈 것이냐? 서울 지역이라 했을 경우에 700이냐, 1200이냐, 1600이냐 이 금액 자체가 나름대로 확정 지어지고 내가 찾아내야지만 이게 최우선 변제니까 이게 이제 첫 단추 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다 최우선 변제권자들이 다 배당받아 갔다 하더라 이랬을 경우는 이제 두 번째, 2번 타자가 뭐다? 이제 우선 변제하니까 확정일자가 빠르냐, 저당권이 빠르냐 여기에 따라가 선호를 쭉 이제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해서 배당표 작성이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최우선 변제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맹맹하다 그러면요.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나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소유자만 거주하는 그런 물건에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투자 대상 폭이 상당히 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제 말씀이 야, 저 사람이 뭐 도대체 무슨 나라 이야기하냐, 당나라 이야기하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이걸 처음 접하신다. 이것도 제 지난 시간에도 수차 말씀드렸는데, 처음 접하신다고 그러면요, 자꾸 제 말씀 들으셔가지고, 이걸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칠판에 판서해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자료 3번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 해가지고, 법 8조 제1항의 담보물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보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누구보다도 담보물건보다 어떻게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단지 뭐다 이게 임차인이 이렇듯이 법 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다 법 3조 1항 요건을 언제까지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은 경매 신청에 따라 기입 등기가 된단 말이죠.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가 되기 전까지 전입신고해라. 이래야지만 일단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 요것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자 1번 보시니까 건전한권 또는 담보가등기가 기준 권리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건전한권 또는 여기 담보가등기 톡 튀어나왔거든요. 이야 이거 봐라.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건전한권 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등위에 보면 건전한권 말고 또 다른 권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건전한권
또는 담보가등기가 기준권리가 된대. 뭐의 기준권리? 법 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권자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야. 담보물권자. 법 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권자 먼저 받아간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최우선 변제권자의 상대는 누구냐, 이게 우선 변제권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먼저 받아간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이런 법 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권 이것이 최우선 변제금 여기 지급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야. 임차인들에 대해서 서울지역에다 700을 빼주냐, 1200 빼주냐, 아니면 1600 빼주냐에 대한 기준 권리가 이거라는 거야. 얘네들이 과연 언제 설정됐냐, 몇 년도에 설정되었냐,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조금씩 틀려진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자료 보시면 건전한권 또는 이제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이렇게 표시됐는데요. 자, 가등기는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도 있고 또 뭐 보전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담보가등기는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게 되면은 담보가등기는 뭐로 본다더라? 이게 경매 시 저당권으로 본다. 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담보가등기는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러니까 그건 뭐다? 담보가등기 모양은 얘는 저당권, 얘는 담보가등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다 이게? 담보가등기는 뭐로 본다더라 이게? 저당권으로 본다. 야, 저당권 이건 뭐지? 저당권 물건이 뭐가 있지? 이거 봐라,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래? 물건 하니까 야, 우선 변제권. 야, 그런데 우선 변제권인데 최우선 변제는 뭐지? 이 우선 변제권보다도 먼저 받아간다. 그러니까 건전한권 담보가등기 이것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권자, 즉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니까 1번에 이제 기준 권리가 한 개인 경우에 가지고 저는 이 자료에는 이제 주택 소재지가 이제 서울이다. 이렇게 제가 국한을 시켜놨습니다. 보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97년도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9년도에 C라는 임차인이 역시 마찬가지 전입신고만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안 받았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2000년도에 B가, 이 사람이 이미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런데 A 보증금액이 얼마? 3천만 원이고 C 보증금액이 얼마더라 이게? 2천만 원이었을 경우에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다 했을 경우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네. 서울이구나. 그러면은 당해 부동산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어떤 거?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98년도 거죠? 98년도 B 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거보다 먼저 A가 떡 전입신고해서 버티고 앉았네. 이 사람들 확정이 있다. A도 안 받고 C도 안 받았습니다. 단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만 했다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이건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니까 과연 A라는 임차인은 과연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가. 이 배당받을 금액을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자. 배당받을 금액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인수금액이 나오고, 인수금액을 알아야지만 최종적인 뭐다? 투자에 따른 수익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연결이 되는데, 자, 이랬을 경우에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게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그럼 1순위 최우선 변제가 나오거든요.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그러니까 1순위 누구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자. 야, 최우선 변제권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이거 제가 딱 5번만 반복해드립니다.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뭐냐?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자가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표를 작성하자. 그러니까 최우선 일당이 일단 최우선 변제권자들이니까 이런 최우선 변제 700이냐 1200이냐 16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더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이 언제 설정됐느냐 그걸 딱 잡자 이거지. 보니까
B 저당권 이게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언제 설정됐노? 그러니까 98년도 설정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B 저당권자 입장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B 저당권자인 내가 98년도에 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 이랬을 경우에 B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90년 2월 19일, 95년 10월 19일, 2002년 9월 15일 해가지고 이 날짜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은 과연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1200만 원씩 공제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8년이니까 90년 2월 19일에서 95년 10월 18일 또 95년 10월 19일에서 2001년 9월 14일 요 사이잖아요. 그죠? 요 사이니까 이 사이일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인지 얼마 1200만 원씩 먼저 띠가라.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뭐다 방 한 칸당 아마 1200만 원씩 공제를 한 것 같습니다. 공제 금액이 1200이네. 근데 1200은 1200인데 임차인들의 보증 금액이 얼마로 국한시킨다? 3천만 원 이하로 국한시킨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배당권 작성하시면서 가지고는요 경매 정보들 딱 보시는 순간에 우선 변제권이 언제 설정됐냐, 몇 년도에 설정됐냐 말이지. 그걸 우리가 딱 찾아야 됩니다. 보시니까 98년도 요 당시는 한 칸당 1200이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다 나와. 그러니까 A 3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C 얼마입니까? 요 사람도 이게 2000이고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A, C 어떻게 각각 얼마입니까? 1200에 대한 최우선, 요게 소위 최우선 변제 이런 나갑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손을 하나 쭉 끄어놓고 나서 이제 B 입장에서 또 큰 소리 쳐요. 야, 이제 이 1200에 대해서 나보다도 A, C 말고 더 받아갈 사람이 있냐 이게 없다 이거지. 만약에 임차인 이 사람이 보증금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 저당권자가 98년도 담보 설정할 이 당시에 자기는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인지 아니면 국한시켜가지고 1200만 원 먼저 띄가도 나는 뭐라 이야기 못한다. 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보니까 아이고 봐라 3천만 원에서 산 돈 1원이라도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1원 하게 되면 여기 1원 땡긴 한 푼 배당이 최우선 변제가 안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보증 금액이 얼마더라? 3천만 원이네. 그럼 그래 3천만 원 이하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지급은요 이 저당권보다 앞섰거나 뒤에 있거나 이건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당권자 이 사람 경매 신청하잖아요. 경매 신청에 기입등기가 되죠.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죠. 법 3조 제1항 요건을 갖춰야 했으니까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야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했냐 나중에 전입신고했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건 나중이건 관계가 없고 굳이 이런 최우선 변제금 1200에 대해서 배당을 받기 위한 옵션은 말씀드리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에 기입등기일 전에 일단 전입신고를 해라. 여기 첫 번째 옵션입니다. 또 두 번째 옵션은 뭐지?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담보를 설정할 이 당시에 최우선 변제 금액인 1200만 원을 배당받기 위한 전제로서 보증금액이 얼마? 3천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 등기일 이전에 전입신고하고 두 번째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한 보증금 범위 내인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1순위로 해서 최우선 변제 1200씩 배당을 해준다. 그런데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어떻다더라? 이렇듯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은 뭐다? 전체 배당 금액의 절반, 반만 뚝 가져갔던 나머지 반은 누구 거? 저당권 등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이 배당 금액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거. 이 내용도 제가 지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자, 보니까 이제 B 입장에서 A, C 최우선 변제 받아갔지. 2순위로 해가지고 더 이상 최우선 변제권이 없지. 그럼 배당권 작성한다는 게 1등 최우선 변제, 2등 우선 변제니까 다. 그럼 우선 변제, 저당권 물권 우선 변제권이니까 B 저당권이 배당을 받아간다더라. 이 상태에서 일단 배당은 종료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차인 A와 C는 확정일자를 안 받았잖아요. 그죠? 확정일자,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없다. 그럼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단 말이지. 자,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없다.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00이라는 것은 1200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임대차 계약 증상에 확정일자 안 받아놔도 됩니다. 예. 전입신고로 경매 신청 등기보다 먼저 해놓고 두 번째로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만 딱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으면 이때는 무조건 1200씩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확정일자가 없네. 그럼 확정일자가 없으면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우선 변제, 저당권자는 뭐다? 이 사람은
우선 변제 1순위 이렇게 해당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 1순위로서 배당 받아가라. 이로써 땡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차인 C야 뭐 1200 받아갔으니까 나머지 800만원 회수 못하잖아요. 못하더라도 이게 낙찰자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어이구야 보니까 임차인 A는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떡 전입신고해서 버티고 살고 있네. 근데 보증금액이 얼마지? 3천만원인데 얘 얼마 배당받았지? 1200 배당받았네. 어이구 그럼 낙찰자가 추가로 낙찰자가 입찰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될 인수 금액은 얼마지? 그러니까 3천에서 1,200을 제한 얼마? 1,800만 원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표를 작성한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거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인수하냐, 2,000만 원 인수하냐 말이지. 인수 금액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뭐 주택임대차 보호 8조 1항이네, 3항이네, 동법 시행령 뭐 3조 2항이네, 3항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아까 제 강의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요거 정말입니다. 예, 요거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그 강의를 할 적에도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뭐다? 요게 소위 깔딱고개입니다. 요거만 탁탁 넘으면 이게 고개 넘기기 어려워. 일단은 자료 1번의 기준 권리가 한 개인 경우에서 주택 소재지 서울 요건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다음 시간부터 그 자료 뒤에 보면 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요 설명드린 이 내용이 임차인들에 대한 그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수회에 걸쳐가지고 반복을 거쳐서 한번 그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보면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상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경매해가지고 꽤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이런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데 돈은 좀 벌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전 그렇게 봅니다. 한 방에 잘하면 돈 벌 수 있지만 한 방 확 나가버려요. 이게 부동산 속성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은 조금 그 양반이 돈을 좀 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탁 접근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절벽이더라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돈도 벌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 이런 원리 이 자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 완전히 금상첨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전 여러분들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에 대한, 그 내용이니까, 요 강좌를 특히 조금 더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자료 1번에 이어가지고, 2번 보니까 기준 권리가 2개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 좀 더 복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